디지털 모드에서는 신호를 획득하여 기억시키고 디스플레이 시킬 수 있는 최대 높은 주파수는 한 가지로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부분 피측정 신호의 파형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이 기기의 샘플링률은 200MS/s입니다. 이는 샘플 간격이 5나노세컨드임을 뜻합니다. 샘플점 사이를 선형 내삽시키는 경우 정연파 신호를 표시하는데 주기당 약 10개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연파의 경우 이 기기가 디지털 모드에서 획득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는 약 20MHz로 크게 낮아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피측정 신호의 주파수에 비하여 타임 베이스 샘플링률이 너무 작으면 엘리어스 신호 디스플레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정연파가 주기당 한 번씩 표변화되고 표변점이 모두 피크점에서 얻어진다면 화면에는 피크 전압으로 표시되는 한 직선의 트레이스만이 나타납니다. 엘리어스 신호 디스플레이는 마치 트리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파형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진폭 변조된 파형처럼 표시되기도 합니다. 엘리어스 신호를 가장 쉽게 인지하는 방법은 애널로그 모드로 전환시켜보는 것입니다. 이때 시간 편향 계수를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파형의 변화가 없으면 이는 진짜 파형의 표시인 것입니다. 애널로그 모드에서는 진짜 파형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모드에서 듀얼 트레이스로 작동시키면 애널로그 모드와는 달리 작동됩니다. 애널로그 모드에서는 이 두 개의 트레이스가 올터네이트 또는 차프드 모드로 디스플레이 되는 데 비해서 디지털 모드에서는 수직 두 입력 신호를 두 개의 AD 변환기로 동시에 획득 저장하고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따라서 애널로그 모드에서와 같은 올터네이트나 차프드 모드의 선택이 필요 없습니다. 디지털 YT 모드에서 신호를 획득 저장하고 디스플레이 시키는 모드로는 5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의 선택은 이 화살표의 두 스토리지 모드 선택 푸시 버튼을 이용합니다. 리프레시 모드, 싱글 모드, 롤 모드, 엔벨로프 모드, 그리고 에버리지 모드입니다. 디지털 모드에서 신호 샘플률과 획득률이 일반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즉 하나의 신호 획득 구간 내에서 여러 번의 샘플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신호 획득 구간 내의 여러 샘플 값 중에서 하나만을 획득하여 메모리에 기억시킵니다. 리프레시 모드에서는 신호 획득 구간 중에서 무조건 가장 먼저 샘플링된 신호 데이터만을 획득합니다. 이 값으로서 이전의 트레이스를 왼쪽부터 지우고 새롭게 트레이스를 만들어갑니다. 리프레시 모드는 신호 획득 과정이 다른 어느 모드의 것보다 가장 간단하여 신호 갱신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싱글 이벤트 캡처 모드에서는 리셋 후 첫 유효 트리거 신호에 의해서 한 번에 완전한 데이터 획득이 수행됩니다. 리셋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한 번씩 캡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싱글 이벤트 캡처 모드를 선택하면 데이터 획득은 일시 중지됩니다. 롤 모드에서는 트리거링 과정 없이 계속 획득되는 새 데이터로 트레이스가 연속적으로 새롭게 표시됩니다. 가장 새롭게 표본화된 신호값이 화면 오른쪽 끝에서 나타나고 이전에 획득된 값은 왼쪽으로 이동됩니다. 왼쪽 끝으로 간 값은 메모리에서 빠져나가 지워집니다. 롤 모드는 50ms per division 이상의 큰 시간 편향 계수 레인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빠른 타임 베이스 스피드에서는 비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롤 모드는 A 타임 베이스 모드에서만 선택됩니다. 엔벨로프 모드에서는 신호 획득 구간 내에 여러 샘플 값 중에서 피크 값만을 검출 획득하고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그런데 새롭게 획득된 신호가 이전의 기록을 지우지 않고 이에 여러 번 겹쳐 디스플레이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드는 주기적인 신호의 진폭이나 주파수가 변동되면 이 변동의 범위를 에워싸는 형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현해 줍니다. 엔벨로프 기능은 이 리셋 버튼을 짧게 눌러주면 새로 시작됩니다. 에버리지 모드에서는 여러 번의 리프레시 모드로 획득한 데이터 값들을 획득 구간별로 평균하여 이로써 트레이스를 만듭니다. 따라서 이 모드에서는 주기적인 신호의 진폭 및 주파수 변동을 최소화시키거나
제거시켜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평균값의 확대는 평균을 위해 사용된 신호 획득 스캔 수와 함께 올라갑니다. 획득 스캔 수는 2에서 512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수는 리드아웃에 표시됩니다. 이 스캔 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아래의 화살표 버튼을 동시에 짧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리드아웃의 AB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리드아웃의 AB 뒤에 숫자를 보면서 스토리지 모드 선택 푸시 버튼을 아래 위로 눌러주면서 스캔 수를 설정시킵니다. 이 설정 모드는 이 AB 표시가 깜빡거리는 동안 두 스토리지 모드 선택 버튼을 동시에 짧게 누르면 해제됩니다. 또한 이 설정 모드는 두 푸시 버튼을 약 10초 동안 한 번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디지털 모드에서 화면에 표시된 트레이스를 그대로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이 홀드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애널로그 모드에서는 신호의 트레이스의 시작은 항상 그 신호가 트리거 이벤트 위치, 즉 트리거 포인트 위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디지털 모드에서는 트레이스의 시작을 트리거 포인트보다 앞에서 또는 뒤에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호 트레이스의 시작이 트리거 포인트보다 앞선 시점에서 되는 경우를 프리 트리거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호의 트레이스 시작이 트리거 포인트보다 뒤진 시점에서 되는 경우를 포스트 트리거링이라고 부릅니다. 프리 트리거링의 경우 트리거 이벤트 이전의 신호부터 획득하여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따라서 프리 트리거링에서는 일반 트리거링, 즉 0% 프리 트리거링에서 볼 수 없는 트리거 이벤트 이전의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포스트 트리거링의 경우 트리거 이벤트가 지난 후부터 일어나는 신호를 획득하여 디스플레이 시킵니다. 이 역시 일반 트리거링에서는 볼 수 없는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PTR 푸시 버튼을 짧게 누를 때마다 프리 트리거 또는 포스트 트리거의 값이 선택됩니다. PT 0%, 25%, 50%, 75%, 100%,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5%, 그리고 다시 0%로 변경됩니다. 이들 값에서 100%란 화면의 X축 전 길이인 디비전을 뜻합니다. 따라서 X축에서 1 디비전이 10%에 해당됩니다. 제로 프리 트리거란 일반 트리거에서와 같은 것으로서 트리거 포인트에서 바로 신호 트레이스가 출발됩니다. 여기서 25%로 변경시키면 트리거 포인트 심볼은 2.5 디비전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즉, 이 신호의 트레이스는 트리거 포인트보다 25% 과거부터 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50%, 75%, 100% 프리 트리거의 트레이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0% 프리 트리거링에서 다시 PTR 푸시 버튼을 짧게 누르면 포스트 트리거 75%, 즉 PT-75%가 선택됩니다. PT-75%의 경우 트리거 포인트는 스크린 트레이스 시작보다 왼쪽으로 7.5 디비전 벗어나 위치해야 합니다. 모든 포스트 트리거 모드에서는 트리거 포인트는 항상 스크린 왼쪽 밖으로 벗어나 위치합니다. 따라서 이를 트리거 포인트 심볼에 왼쪽을 지시하는 화살표를 부과시켜 나타냅니다. 이 오실로스코프는 전원을 꺼도 지워지지 않는 두 개의 메모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메모리에 신호를 기록시킬 수 있고 또 기록된 신호를 디스플레이 시키고 이를 기준 신호로 현재 신호를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메모리 기능은 애널로그 모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레퍼런스 1 또는 2의 LED가 어느 것도 켜지지 않았으면 레퍼런스 신호는 디스플레이 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레퍼런스 버튼을 짧게 누르면 레퍼런스 1, 한 번 더 누르면 레퍼런스 2의 신호가 선택됩니다. 이 구형파가 레퍼런스 2에 기록되어 있던 신호입니다. 자, 레퍼런스를 꺼볼까요? 레퍼런스 메모리에 새 신호를 기억시키고 싶으면 기억시킬 번지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버튼을 삐 소리가 날 때까지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디스플레이 신호가 레퍼런스 1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트레이스는 신호의 트레이스와 기억된 신호의 트레이스가 겹쳐져 있습니다. 이때 Y 포지션을 변경시켜 보면은 지금 위에 올라간 신호가 현재 신호고 밑에 신호가 기억되어 있는 기준 신호입니다. 또한 이 오실로스코프에는 9개의 비휘발성 메모리도 갖고 있습니다. 이들 메모리에 기기의 모든 설정을 기억시키고 또 이를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커스와 트레이스 로테이션 그리고 교정기의 주파수 설정은 기억시킬 수 없습니다. 현재 기기의 설정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 세이브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 위에 세이브 번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세이브 버튼과 또 그 밑에 있는 리콜 버튼을 누르면은 세이브 번지가 9번지까지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설정을 세이브 번지 2번지에 기억시키고 싶으면은 2번지를 택한 후 세이브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의 모든 설정이 세이브 2번지에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설정을 리콜, 즉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리콜 푸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 위에 리콜 번지 1번에서 9번까지가 나타납니다. 이에 번지 선택은 역시 리콜과 세이브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하고 원하는 번지가 결정되면 리콜 푸시 버튼을 3초 정도 길게 누르면 이에 설정대로 설정이 변경되어 디스플레이 되고 톤 음향이 발생되면서 이에 리드아웃은 사라집니다. 화면 아래 부위에 커서 측정부, 교정전압 발생부, 그리고 소자 시험부가 있습니다. 이 푸시 버튼을 길게 누르면 화면에는 커서의 두 라인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 델타 V, 델타 T라고 표시된 푸시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수직의 커서 라인이 표시됩니다. 수평의 커서 라인은 Y의 진폭을 측정할 때 사용되고 수직의 커서 라인은 시간을 측정하거나 주파수를 측정할 때 사용됩니다. 측정을 위해서는 이 커서 라인의 위치를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 커서 라인의 이동은 커서 레버를 이용합니다. 커서 라인은 한 선씩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연속 점선이 움직일 수 있는 커서 라인입니다. 이 경우 레버를 오른쪽으로 밀면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왼쪽으로 누르면은 왼쪽으로 움직이죠. 이 푸시 버튼을 누르면은 점선이 바뀝니다. 이 선이 움직일 수 있는 커서 라인입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진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푸시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수평의 커서 라인이 나타나는데 이 점선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트레이스의 진폭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점선을 이 마이너스 P 끝에 위치시킵니다. 그 다음 다른 커서 라인을 선택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커서 라인은 마이너스 피크에서 플러스 피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진폭은 화면 오른쪽 밑에 델타 V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델타 V, 델타 T 버튼을 누르면은 시간 또는 주파수 측정 기능으로 선택되는데 이때 이 델타 T분의 1이라는 스위치를 짧게 누르면은 한 번은 시간 측정 기능으로 또 한 번은 주파수 측정 기능으로 변경됩니다. 오실로스코프의 사용자는 프로브의 주파수 특성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오실로스코프에는 0.2V 픽 투 피크에 1kHz 또는 1MHz의 구형파 전압이 출력됩니다. 이 주파수 선택은 이 선택 스위치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튀어나와 있을 때가 1kHz, 눌려 있을 때가 1MHz입니다. 프로브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1kHz를 선택합니다.
그 후에 후크 팁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이 핀을 소켓에 수직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오토 세트 버튼을 가볍게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화면에 구형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프로브 몸체에 있는 조정자를 전용의 플라스틱 드라이버로서 돌립니다. 가장 빠른 트랜지션 타임을 나타내면서 즉 스파이크나 숙여지는 일이 없도록 수평선이 되도록 정확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 후 푸시 버튼을 눌러 1MHz를 선택하고 오토 세트 버튼을 다시 한번 누릅니다. 이럴 때 구형파의 스파이크가 다시 생겨나는데 이 경우 프로브 조정 박스의 조정자를 조정해서 스파이크를 제거시킵니다. 이때도 전용의 플라스틱 드라이버를 이용합니다. 이로써 10대1 프로브의 교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직 인풋 2에 다른 10대1의 프로브를 연결하여 같은 과정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교정된 프로브를 서로 바꾸어서 사용할 경우에 모든 교정은 새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풋 채널 1과 인풋 채널 2의 인풋 임피던스는 다소 다르기 때문입니다. 프로브의 교정은 사용 입력 채널이 바뀌지 않으면 6개월 정도에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채널 확인이 확실치 않으면 측정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교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자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다이오드의 IB 특성 곡선을 이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다고 합시다. 다이오드 양단에 리드선을 연결시키고 리드선 한쪽을 CT 출력에다 꽂고 하나를 그라운드 단자에다 꽂습니다. 그리고 CT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10X 버튼을 누르면은 X축으로 확대된 부품의 IB 특성 곡선이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하맥 오실로스코프 HM1507 오실로스코프의 사용 방법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